안녕하십니까. 네, 국어학사 배윤우입니다. 우리 지금 고2 내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학생들 니즈가 독서 대신 말고도 언매랑 문학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까지 좀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사교육 강사들보다 좀 빠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마 교사분들을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연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최신의 자료를 다 챙겨주시고 하고, 두 번째는 교사분들 쓰시는, 좀 공유하시는 DB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딱 어떤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법논리, 철학,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요, 1994년도에 처음 수능 도입됐을 때는, 이때는 수능 시험의 체제 자체를 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학력고사가 대체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사고력 측정 시험, 여기에 좀 초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배경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기조가 쭉 나오다가 얘가 딱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흐름이 한 번 더 바뀌고 14학년도부터 이름이 이제 국어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쭉 해왔었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걸 못 바꾸다가 이게 딱 언제 터지냐면, 정확하게 이 시점에 만점자가 148명 나오면서 국어 만점 받은 애들 중에 극단적으로 어떤 애가 있었냐면, 4등급 이과 수학 4등급 맞고 의대 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국어 평점이 확 오르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핵불수능 국어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6년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애들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가 됐던 거고, 이게 예년하고 다른 점 뭐냐면, 과거에는 좀 국어의 그 내신 체계가 조금, 커리큘럼 체계가 조금 취약했어요. 사교육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틀이 확 잡혀가지고요.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1 때는 보통은 문학, 문법, 독서 화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개념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문학에서 중요한 게 표현법, 직위법, 은유법 같은 거, 이런 것들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2 때부터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쉽게 얘기하면 수능형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학 문법이야 개념이 명확하니까 이 출제 양상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독서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독서에서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대체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거의 가득가득 보통 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기보다는 교사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을 제대로 내시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제 이름을 좀 아시는 교사분들 오셔가지고 쭉 참고를 해보시고 하시던데, 이거 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 수능국어가 어떤 느낌으로 나왔고 이걸 내신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생존 지식은 자본주의 교육인데, 그렇다고 자본주의 교육이라는 과목을 갑자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국어는 전통적인 국어 국문으로서의 과목의 성격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범교과, 전과목을 다루는 도구교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국어라는 과목에서 수학, 과학 할 거 없이 경제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됐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기초는 잡아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 때 큰 경제위기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때 큰 경제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997년 IMF가 있었고 2008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흐름을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주체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라는 걸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앙은행에서 지금처럼 금리를 고금리로 고정을 하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가게나 기업의 신용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용대출이 줄어드니까 가게나 기업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게요. 시중에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듭니다.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도 줄어들고요. 수요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경기는 진정이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잡혀버리면 또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 반대로 갔을 때는 다시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면은
돈을 빌리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신용의 대출을 늘릴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시중의 통화량도 늘고,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소비다 투자도 늘 것이고, 수요 공급도 늘 것이고, 경기가 올라가면서 다 좋아질 것 같지만 또 물가가 높아져 버리는 사회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지문이 바로 이 18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입니다. 문제는 이 한 지문만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이걸 나온 다음에 그 해 수능에 출제했던 게 정확하게 평가원의 앞으로의 큰 그림을 보여줬던 건데, IMF 때 큰 상황이 벌어졌던 게 환율의 폭등이었잖아요. 그 환율 폭등 현상을 다루는 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흐름에 있어서 제일 큰 위기 상황을 먼저 기본기를 세팅한 다음에 환율 오버슈팅 수능으로 딱 냈고, 그 다음 니먼이 터트려 먹은 상품이 뭐였냐면 CDS라고 채권 보험 상품이에요. 그 채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19학년도 9월이었습니다. 이게 다 예측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산 가치와 경제 지표가 같은 흐름으로 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 지표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자산 가치는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6월 평가원 지문이었고, 이때 만점자가 65명 나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 대체에 지금도 한 국어 단과가 10,000장 정도 돼요. 그때는 200명 마감 반만 개설이 됐었거든요. 거의 나머지 반들은 다 죽는 상태였어요. 이 대치에서는 65명 만점자가 나왔다고 쳐도요, 만점자 숫자가 한 반, 200명 마감반에 0.6명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일 정도로 아예 기존 트렌드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좀 전문성 있는, 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시험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를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멈추질 않고요. IMF 때 우리나라 금융자본이 해외 금융자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BIS 비율을 못 맞춰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BIS 비율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한번 흐름을 딱 잡은 거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역사는 화폐 역사가 같이해요. 그래서 22학년도 브레이튼 우즈가 딱 나오자 만점자 22명, 이게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딱 나오고 나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국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구나. 상위권에서 치명적이 됐구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운대고 1학년 내신에서 지금 뭘 갖다 냈냐면 22학년도 지문이 세 지문이 있어요. 하나는 더 브레이튼 우즈고, 하나는 해겔 변증법 지문인데 외부 지문으로 고1 학생들 대상으로 바로 갖다 내버린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그걸 예측해서 딱 내놨고, 그래서 올해 해운대고 1학년 학생들이 제가 딱히 크게 홍보한 건 아닌데 되게 제 수업을 좋아해주고, 아마 현재 해운대고 반 중에는 제 반이 제일 클 거거든요. 그 반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세팅하셨던 그 부교재 흐름을 쫙 보면 이 흐름이 존재해요. 그러면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딱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딱 엮어놨더니 역시나 출제 예측이 됐고, 해운대고 학생들이 독서에서 올해 변별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일단 독서에서 다 힘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흐름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단순히 독서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 고3 6월 평가원에서도 사실은 논리 지문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설하는 강사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이 흐름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렇고, 이해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집에 가면 맨날 하고 있는 게 수능 시험 범위인 EBS와 평가원 기출과 교육청을 계속 소재적으로 엮어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그림이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출제진들도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좀 자랑하려고 써놓은 건데, 작년에 이제 정치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수능은 좀 어렵게 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어렵게 나왔지만.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나온다면이라는 가능성을 전제했을 때 이 지문은 꼭 봐야 대응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지문이 있었는데, 당연히 작년 수능에 안 나왔지만 이게 올해 6월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답률 2등, 4등, 6등, 10등 했었던 논리학 지문인데, 이 지문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로 되게 어려워하는 지문인데, 제 해설을 딱 듣고 나면 국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큰 틀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잡아놨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제가 좀 제 소개랑 이런 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서울대 졸업했고 국어교육 전공자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자체가 인원수가 적고, 저는 복수전공을 했는데 복수전공한 학생도 되게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사실 고시중부를 하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교사로 가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나오는 친구들 1년에 진짜 많아야 한 2-3명?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국어교육을 끌고 가고 우리나라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분들이 완전히 그냥 거의 고립된 느낌이야. 그래서 거의 고립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좀 뻗쳐나가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유튜브에다 전부 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적이 있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강사분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에 이제 인강 처음 데뷔했을 때 바로 1타급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연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은 메가스터디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 강사를 육성 발굴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제가 인강 탑4, 그래서 공무원 1위였던 공단기의 강사 육성 발굴 프로그램에서 국어 담당하는 교수 역할을 했었고, 지금 나이는 제가 이제 83년생 42살인데 어린 나이에 자꾸 그걸 맡기셔가지고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딱 기점으로 MZ세대 강사들하고 그 위쪽 선배세대 강사들이 딱 구분이 지어지는데, MZ세대 강사들이 되게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문성적인 측면이나 방향성을 좀 잘 설정해 줘야 될 필요를 선배 강사분들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했었고,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다들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사분, 이분도 교사분이시고 자료를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교사분들이시고 강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결과는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결과도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부산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수능만만 하다가,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애들이 수능만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 끝나서 들어와요. 또는 3월부터 들어오더라도 4월 하면 또 내신한다고 감을 다 떨고 놓고요. 5월 때 바짝 한 달 했다가 6, 7월 또 내신한다고 떨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을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 봤더니 늦어도 사실 중3 이맘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놨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는 없이 이거를 뭐 1학년이라도 2학년이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딱 올해 우리 고1 학생들 기준으로 부산 애들만 제가 지금 뽑아놓은 건데, 우리 부산 애들 작년 한 12월 정도에 제가 개강을 해가지고 딱 만들었던 반들이고, 이게 이게 토요일 오전반 방금 수업한 친구들인데 그 한 반에 있던 학생들의 등급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 이제 3월 모의고사인데 상위 0.1% 한 명 나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반에 한 6, 7명 정도가 100분위가 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결과도 되게 많이 만들어줘서 일단은 충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개 정도 학교에 전과목 전교 1등이 나왔고, 전과목 전교 2등 한 명 나왔고, 국어 전교 1등이 한 6개 정도 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1개 학교 내신연합반인데 그 중에 9개 학교가 1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이제 의아하신 거죠. 왜냐하면 학교별 전문반이 아닌데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허수와 실수, 그러니까 허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대학 가는데 크게 변별력을 주지 않는 친구들을 허수라고 부르는데, 3등급을 기준으로 허수와 실수가 나뉘는데요. 사실 일단 3등급까지 가는 거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국어 내신은 80% 정도의 원점수를 받으면 3등급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학원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어차피 기초가 되는 문제들 물어볼 건 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윤동주 자화상의 우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고, 자아성찰의 매개체고, 동굴을 상징하는 원형적 상징이 있고, 이런 기초적인 개념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외울 수 있고 누구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만들어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1, 2등급, 사실 1, 2급으로 가야 되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을 변별하는 학교 내신이 약 상위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미 수능 킬러 유형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미 반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내거나 서술형을 내거나 내신형으로 꼬아내는 경우는 이제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외부 지문 내거나 서술형 내거나 아니면 유형적으로 어려운 걸 내거나 분량을 터뜨리거나요. 그러면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이번에는 8단원이야, 뭐 9단원이야, 몇 단원이야, 프린트 이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건 80%고요. 이제 나머지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나머지 20% 변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근본 실력부터 길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커리큘럼 자체가 크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학교 시험 범위를 100% 처리해주는 트랙, 그 다음에 우리 최상위권은 변별하는 이쪽 근본 실력을 기르는 트랙 해가지고, 내신 4주 집박에서는 여길 나가고요, 내신 이외의 기간에서는 여기를 나가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8월 달에 와서 4주 정도를 방학 특강으로 좀 실력을 기르는 걸 했다면,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내신 범위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학년 2학기에 독서 내신이 들어왔을 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부교재를 선정하시거나 프린트를 나눠주실 건데 그대로 내서 변별되는 거는 3등급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이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내시거나 유형을 좀 어렵게 내시거나 분량을 터뜨리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내신 프린트를 보면요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측되는 지문들로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 드리고 이게 수능 및 내신에서 적중률이 되게 높아서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2학기 독서 내신부터는 좀 수능형으로 바뀌게 되고 학교 시험 범위나 학교 특색에 맞춰 가지고 자료 준비가 되고 이 부분을 수업 때 그리고 보충 영상이나 보충 자료 과제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거는 근무 실력에서 변별이 되는데 이게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걸 차근차근 해놔야 2학기 때 뭔가 따라갈 수 있겠고 이걸 지금 좀 가속을 붙여놓으면 3학년 수능에 올라가서 또는 3학년 내신에 있어서도 당연히 좀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하고 관리 그 다음에 컨텐츠까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로컬 학원을 다니셨으면 이제 슬슬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슬슬 혼자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로컬 학원에서 중학생 고1 수준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레벨을 애들이 이제 슬슬 넘어가기 때문이야. 더군다나 대부분의 로컬 국어 내신은 문학만 분석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작품 정리를 하지 독서에서 실력적으로 못 만들어 들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슬슬 실망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3 돼가지고 계속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로 혼자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커리큘럼은 지금 오시게 되면 당연히 2학기 내신은 물론이고 3학년 내신, EBS, 실전 모의고사, 고3 수능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우리 친구들 제가 좀 제 강점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의도치는 않았던 건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지금 임용되신 교수님들하고 동문이었고 동창이었고 동기였고 때때로는 같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기도 했고 교수님이 같기도 하니까 뭐 지금 따로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마인드셋이나 싱크가 거의 맞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예측한 대로 문제가 나오고 예측한 대로 학생들이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전문성에서는 제가 이 부산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강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이 완전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 세대랑 또 제 세대가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MZ세대 MZ세대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분들이 제 컨텐츠를 참고할 정도로 전문성의 컨텐츠니까 그 부분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흐름을 잡다 보니까 내신하고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제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나 편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좀 적중률이 높은 공부가 되고 이제 탄탄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 애들이 서술형을 쓰라 그러면 전혀 못 쓰는데 이게 사실 못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텍스트가 있으면 작품이나 지문을 그냥 정리하는 거 아니라 이걸 좀 재구조화해요. 그럼 재구조한 걸 바탕으로 보면 객관식도 만들어지고요. 재구조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 오면 서술형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3단계로 정리해보면 거의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을 좀 잘 따라오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서술형 대비라거나 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어는 좀 꾸준히 하면서 감 유지도 하면서 실력도 매일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뭐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지문씩 꾸준히 해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여기서 하나 더 내신 임박해서 갑자기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를 추가로 내주시거나 뭔가 대응하기 힘든 미션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미 1200개 이상의 평가원, 교육청, EBS, 작품, 지문,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오더라도 직전 보강 당연히 해드릴 거고 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략 저희 학생들 결과 그리고 제 이력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렸고, 후기도 그리고 대학간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써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호평을 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개런티된 수업이고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어서 내신 적중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흐름도 이제 보여드렸고, 아마 프린트 받으신 거에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거여 가지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받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이제 커리큘럼을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갈 건데요. 이제 파트별로 경제, 그리고 법은 논리적이어야지 아니면 그 누구도 지키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법 논리가 좀 엮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법 논리 철학을 엮어놨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배경 지식적으로 제일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경제고 그 다음 법 논리 철학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뭔가 좀 아는 게 생겼으니까 써먹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게 세 번째 단계인 시간 단축이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따로 엮여 있고요. 엄매랑 화작.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게 있는데 요즘 갑자기 작년부터 킬러 문학이 어려워졌거든요. 킬러 문학까지 정리하고 하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이건 학교 내신 범위에 따라 가지고 보충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인터넷 강의가 또 있는데 참고로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제 기초를 잡아주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확립하고 법논리 철학 확립하고 과학기술 확립하고 시간 단축 연습하고 문학 확립하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한 이맘때쯤 공부하시는 게 마지막 킬러 문제랑 파이널 과정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오시게 되면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부터 고3 내신, 그리고 EBS 정리, 실전 연습, 마지막 이제 수능 단계까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시간대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학생들이 보니까 엄매도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시간표는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거고, 독서 내신반은 이 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간표를 더 추가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